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자 제7판 신헌법 입문 690페이지 3번의 활동 주체와 구성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서 잠깐 늦었네요.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활동 주체와 구성.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를 국정감사 조사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전체가 활동할 수는 없고, 실제로 활동 주체는 위원회인데 국감법은 국정감사의 경우와 국정조사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정감사는 소감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가 행한다. 4번의 국정조사의 발의와 시행. 국정감사는 매년 당연히 실시된다. 국정조사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보통 제1당 그리고 제2당 정도가 얘기하면 바로 국정조사는 시행되죠. 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그 조사위원회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5번의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이처럼 대상의 범위나 양적 차이는 있지만 국정조사도 사안이 특성화된다는 것일 뿐 그 사안의 성격이 다양할 수 있다. 그 대상에는 입법적 사항, 재정적 사항, 행정적 사항, 사법적 사항, 국회 내부적 사항 등이 있다. 6번의 대상기관. 국정감사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기관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들,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기관들이 대상인 것이 아니고, 현행 국감법은 그 기관들 중 대상 기관들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선정할 대상들인 기관들과 본회의가 의결로 정하면 대상이 되는 기관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그 감사 범위가 국가유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하나고 자치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번의 활동기간, 장소, 방법, 절차. 활동기간, 장소, 방법, 절차. 양가1번 활동기간.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의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는 조사계획서에 정한 기간까지 활동한다. 양가로 이번의 방법과 절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하되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절차, 검증, 청문회 등. 국정감사 조사에서는 증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절차가 된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고 검증이나 청문회를 거쳐 진실을 밝히는 감사 조사를 행하기도 한다. 선수가 증인의 보호,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순수하게 하여한다. 증감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은 후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692페이지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서는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명령할 수 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고발, 증감법은 1번의 불출석, 2번의 국회 모욕, 3번의 동행명령 거부, 4번의 위증의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회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검찰을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형이 없음이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이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된 예가 있다.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양가 1번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절차에 따른 한계 국정감사 조사는 입법, 조사, 비리, 추궁 및 책임 규명 등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대상, 시기, 방법, 절차에 따른 한계가 있다. 양가 1번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한계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계는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한계라고 볼 것이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 녹화, 사진보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초상권 등의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한 증인,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93페이지 양가를 한 번에 사법권 독립을 위한 한계 국정감사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법관의 심정을 깨기 위해서나 법관의 판단을 흐트릴 수 있는 또는 법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의 판결이나 특정인의 유리한 효 결과를 가져오는 판결로 이끌기 위한 국정감사 조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속 중인 특정 재판에 관여하기 위하여 재판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법관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회 비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권이나 탄핵소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재판에 개입함이 없이 국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양감 4번에 검찰 사무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증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검찰 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이다. 검찰의 수사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나 소추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져 공정성이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공정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검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감사와 조사는 금지된다. 소추 관여의 목적이 아닌 국회의 탄핵소추 해임 건의를 위한 조사는 할 수 있다. 양가 5번에
위한 한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 등의 내용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규모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 조사에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이 거부될 수 있다. 694페이지 9번의 국정감사 조사의 결과 보고 및 처리.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징계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10번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 6번의 탄핵 소추권. (1번의) 탄핵제도의 개념과 성격. 양가르의 개념. 탄핵제도란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 행위를 한 경우에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가 아닌 의회에서의 특별한 소추 절차에 의한 파면 또는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상의 강한 독립성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의 직무상의 위헌, 위법의 행위가 있더라도 그 독립성 때문에 통상의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형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헌법상의 특별한 제재 절차이다. 695페이지 양가로 1번에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성격. 동그라미 1번에 징계 책임성. 우리 헌법 제65조 사항은 탄핵 결정은 공직자로부터 파면안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탄핵은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이 아닌 파면이라는 징계책임 성격을 가진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보장기능설. 위헌, 위법적 직무행위에 행한 고위공무원을 배제시켜 헌법의 침해를 막기 위한 헌법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그라미 3번 국정통제 기능도 수행한다. 동그라미 4번 국회의 의무성 여부. 헌재는 국회가 소추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 이번에 탄핵 대상 공직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 정한 공무원이다. 기타 법률 정한 공무원에는 차관, 외교관, 검찰청장, 각군참모총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다. 범위로 탄핵 대상이 됨을 규정한 예로는 검사의 경우를 볼 수 있다. 탄핵 대상자인지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자인지하고 좀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3번의) 탄핵 소추의 사유. 양가 1번의 위헌성, 위법성. 현행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그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탄핵의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탄핵 소추의 사유가 헌법 위반에 한하지 않고 법률의 위반도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에 그러나 탄핵 소추의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위헌, 위법 행위에 한정되고 정치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책적 결정, 선택과 판단상의 과오, 모능력, 미숙, 실정 등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지금 논지정계가 미흡하게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것 때문에 현재 많은 학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관리 제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란 현행 성문헌법전의 규정들 뿐만 아니라 헌법관습법, 헌법조리법과 이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헌법 판례 등 696페이지 실질적 의미 불문헌법, 헌법적 효력의 국제법 규범도 포함된다. 법률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긴급명령, 긴급제 등 경제명령도 포함된다. 양가로 이번에 직무집행 관련성, 직무의 개념. 여기서의 직무란 탄핵 대상 공무원에게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공무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직무상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중고음식, 공식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양가로 3번의 위헌, 위법 행위 시기의 문제, 재직 전의 위헌, 위법 행위의 사유성 문제. 위헌, 위법 행위가 재직 중에 있는 경우는 물론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의 현직이 전의 위헌, 위법 행위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지 여부. 동그라미 2번의 대통령과 같이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의 경우에 당선 후 취임 기간에 행하여진 위헌, 위법 여부가 행위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판례는 부정한다. 4번에 탄핵 소추 기관과 탄핵 결정 기관. 현행 우리 헌법은 탄핵의 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의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나눠 분장하고 있다. 즉 국회가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5번의) 탄핵소추의 절차. 양가를 1번의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697페이지에 헌법재판소는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양가로 이번에 탄핵소추 의결.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양가 3번에 탄핵소추 의견서의 송달. 탄핵소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견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6번의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비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는 파면보다 사직이나 해임을 유리하기 때문이다. 7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그 결정 등에 대해서는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배운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